하루에 사과 한 개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사과의 효능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죠. 특히나 한국 사과는 그 특유의 식감과 맛으로 대체 불가의 과일로 꼽히는데 요즘 사과 먹기 참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과일 대란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와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농촌진흥청 박정관 원예 작물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농진청에서 사과 박사로 불리신다면서요. 네. 요즘 뭐 사과가 워낙 비싸고 귀해서 연구하기도 좀 힘들고 그런 면은 없으세요? 네, 요즘 사과가 상당히 생산량이 줄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 3개월 동안 사과를 먹어보지를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그 공지 하나를 받았는데 보니까 이제 식단 변경 안내문이었어요. 기존에 이제 사과를 이제 딸기로 대체한다. 네. 뭐 사과값 비싼 거야 뭐 다들 아실 테고 이렇게 사과값이 크게 오른 폭등한 가장 큰 원인 어디서 찾고 계세요? 네,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지난해 봄철 개화기에 저온 피해가 있었고 생육기 때 잦은 강우로 인해 가지고 병해충 피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 병해충 피해가 늘면서 예년에 비해서 30%가량 줄어든 약 39만 톤의 생산량이 보임으로써 가격이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들 온난화를 걱정하는데 저온 피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온 피해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사실 사과의 어떤 개화 특성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사과는 기본적으로 중심화가 피고 그 주변에 이어서 순서적으로 측화들이 개화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화면상의 왼쪽 사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피어난 사과꽃. 근데 저온 피해를 받게 되면 가운데 있는 꽃부터 피해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추후에는 그 측화에서 과일이 달리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문제는 측화에서는 전체적인 과실 크기가 10% 정도 줄어들고요. 또는 전체적으로 저온 피해를 다 받았을 경우에는 착과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량, 생산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제 곧 4월인데 올해도 저온 피해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올해 그 꽃피는 시기를 예측해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4월 12일에서 20일 사이에 필 것으로 예상되고요.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빠르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배 같은 경우는 예년보다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빠른 4월 4일부터 필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는 저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과의 생산량 급감의 원인으로 기후변화 그리고 병충해 또 하나가 뭐 꿀벌 실종도 한 몫을 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꿀벌 피해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꿀벌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일 나무는 기본적으로 다른 꽃가루가 묻혀져서 착과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 매개하는 게 주로 꿀벌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꿀벌이 최근에 봄철 온도가 올라가면서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경우에 직면할 경우에 동사하거나 폐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꿀벌 활동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 기후라는 변수는 항상 개입을 하는 것이고 더 커지는 변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뭐 내년, 후년 이 사과값은 계속 오를 일만 남은 겁니까? 그 사과 재배 면적지, 생산량 이런 거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뭐 시뮬레이션 돌려보신 거 있으세요? 네, 그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분석해 보게 되면 2030년대쯤 들어서는 우리나라 전체 사과 재배 면적의 재배 적지라고 하는 부분이 약 11% 정도로 감소하고요. 2050년도 되게 되면은 약 3% 수준이 될 것이고요. 2070년대가 되면 강원도 일부 지역인 단 1% 정도만 재배 적지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그 색깔만 봐도 그 재배 면적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계속 북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그 사과의 어떤 그 적정 기온 분포가 가장 중요한데요. 향후에 온도 변화가 있게 되면 사과 재배하는데 부적정한 그런 기온이 편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배지가 옮겨간다라는 거는 그 사이에 농가들이 포기한 만큼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농가들도 좀 비상이 걸렸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아열대 기후권으로 점차 이제 변화되고 있는 거는 이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이런 이상 기상에 의한 그 생육이라든가 생산량 저감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 주기 위해서
이상 기상 피해 저감 시설, 그다음에 대응 기술 이런 것들을 예. 현장에 보급하고 그걸 적용해야 될 필요가 훨씬 네.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수영이라고 하죠. 이 뭐 네. 가지를 자라게 하는 그 자세를 좀 바꿔서 수확량을 늘리는 뭐 그런 방안도 시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예, 뉘어서 그 재배하는 방식은요, 과일이 달리는 그 꽃눈 형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네. 이것을 수영적으로 그 들어와서 그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소위 다축형 수영이라고 하는데요. 네. 생산량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 사과의 어떤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는 결국 기후 변화에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어떤 강한 신품종을 개발하는 게 필수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품종 개발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기후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특히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사과는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빨간색 착색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빨간색이 잘 착색이 되는 품종, 그다음에 착색이 크게 예. 우리가 관여하지 않더라도 필요 없는 노란색 사과. 잠시만요. 지금 신품종 설명하고 계신데 지금 보고 있는 사진 저게 새로 개발한 품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것이 왼쪽에 있는 빨간색 사진이 아리수라는 예. 품종입니다. 그 여름철 고온기에서도 착색이 잘 되는 품종으로 9월 상순에 수확하여 추석용으로 식감이 좋고 맛이 뛰어납니다. 오른쪽은 노란 사과예요? 네, 오른쪽에 있는 품종은 골든볼 품종인데요. 여름철 8월 중순에 일찍 수확할 수 있고 네. 노란색 사과로 저장성이 우수합니다. 예. 그래서 새콤 달콤함을 나타내는 당도와 산도의 비율이 좋아서 네.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품종입니다. 그렇군요. 그 어떤 농업 생산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스마트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네. 기후 변화에도 얼마든지 상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산 체계? 우리가 나름대로 IT 강국이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강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뭔가 좀 시도되는 게 있습니까? 네, 생산성이 높은 그 차세대 스마트 과원 연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기후 변화와 이제 고령화 등을 따라갖고 생산 여건을 고려하여 노동력은 줄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기계와 예. 자동화 시설, 특히 필요한 그 재해 방지 시설 등이 갖추어지는 그러한 과원 구조를 바꿀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국민들 좀 마음 놓고 사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박정관 농진청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